제가 생각하는 나의 강연은 무한도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한도전의 예능을 보면 예능에서 이런 것까지 하는구나, 원래 내가 생각하는 예능은 이런 건데 예능에서 이런 것까지 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저는 참 많이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저희 강연에서도 이렇게 사는 게 좋은 인생이야,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은 인생이야 등과 같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꿈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그리고 나의 가치로부터 시작된 그런 꿈을 찾아 나가기를 권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강연은 무한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꿈을 포기하기에는 아직도 20대인 걸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하게 된 강연자 신승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그 꿈들이 몽글몽글 피어 올라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질문들을 스스로 하나씩 대답해 보시고 따라오시면서 강연을 들으신다면 더 많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네, 여기서 꿈은 대통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여기서는 자신의 꿈이 에스파 팬클럽 회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에스파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이렇듯 우리에겐 각자의 꿈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조금 바꿔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시는 그 꿈은 외부의 기준으로부터 시작된 꿈이신가요? 아니면 나의 기준으로부터 시작된 꿈이신가요? 이 외부의 기준으로부터 시작된 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돈, 명예, 남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이 있을 수 있고, 나의 기준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삶은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나의 가치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시는 그 꿈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꿈이신가요? 9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9년은 저에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9년 동안 토목공학을 전공한 시간입니다. 또 이 토목공학을 내려놓기까지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외부의 꿈으로부터 시작된 그 꿈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외부의 꿈이 아니라,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부터 시작된 그 꿈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외부로부터 시작된 꿈으로부터 나의 가치로부터 시작된 그 꿈을 꾸기까지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강연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벌스와 데스 사이의 치킨이다. 여러분 저녁 드시고 오셨나요? 네. 이 말은 조크이고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 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진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저는 이 강연을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살면서 정말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될 거고, 그 선택들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 9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어떠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통해 정말 나의 가치로부터 시작된 꿈을 꾸기까지 여정을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릿고개 사진이 있습니다. 보릿고개 여러분들 혹시 잘 아시나요? 사전적 정의로 보자면 5, 6월 농가 생활에 정말 어려운 식량난이라고 정의합니다. 보릿고개는 가난을 상징할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보릿고개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집이 가난한 줄 몰랐어요. 꽤 클 때까지 우리 집은 가난한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집에만 가면 너무 행복했거든요. 집에서 어떻게 내가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 집에만 가면 부모님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라는 마음으로 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가난의 기준을 돈으로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 돈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바라봤을 때 우리 집은 가난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즈음에 저희 집에 이 돈이라는 가치로 인해서 화목이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꾸게 돼요. 이 외부의 가치로부터, 이 돈이라는 가치로부터 시작된 그 꿈이 저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집에 화목을 깬 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죠. 저는 이 꿈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인문계에 갈까 실업계에 갈까 첫 번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저는 우연히 실업계에 가면 거기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좋은 성적을 얻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공기업이나 공무원과 같은 좋은 직장에 손쉽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정보를 얻게 되고 바로 실업계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실업계에 입학을 하게 되죠. 제가 실업계에 입학을 할 때 두 가지 스펙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스펙인데요. PPT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펙,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영어의 주어 동사인데요. 저는 영어의 주어 동사라는 개념조차 모르는 상태로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곱셈 공식. 이것도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머리는 텅텅 빈 상태로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저의 꿈은 엄청난 꿈이었잖아요. 내가 반드시 성공하리라라는 마음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정말 죽어라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꿈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1등이라는 학업에서 성적을 받게 되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저는 이런 것들을 느낀 것 같아요. 내가 성적을 좀 잘 받았을 뿐인데 내 친구들이 날 대하는 태도 그리고 선생님 날 대하는 태도가 너무 좋다. 공부 잘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도 야심찬 꿈을 꾸게 돼요. 내가 이 우물 안의 개구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았는데 정말 좋은 환경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최고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들이 나에게 열릴 것인가라는 원대한 꿈을 또 꾸고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대학에 가자. 일단 취업하기 전에 대학에 가서 더 큰 목표를 잡자라는 생각으로 대학에 가기로 결정을 하는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수능 학원에 찾아가게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1년 동안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깨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사실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로 학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반편성고사를 치렀는데 당연히 잘 나오겠지라는 이 의기양양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시험을 봤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꼴등 반에 꼴찌. 왜냐하면 제가 했던 공부는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저는 외우듯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적은 나올 수 없었습니다. 수능 공부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였을까요? 아니요. 저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 가정을 일으키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저에게는 또 뜻깊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고3에 올라가는 학원 반편성고사에서 제가 전체 반 1등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난 할 수 있어 라는 그 굳은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고3 생활을 이어가게 되죠. 감사하게도 정말 좋은 시간을 잘 보냈고 학교에서도 정말 많은 상장도 주시고 저의 꿈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세 번째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대학에 가야 되는 선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디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대학에 가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에 명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과기대 화이팅! 저는 과기대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저는 과기대에 입학을 하게 돼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꿈을 향해 쫓아가 살아보니까 대학에 왔는데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닐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공부하는 내내 힘들었어요. 그리고 성적 잘 받았을 때 잠깐 행복했죠. 대학에 오기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대학에 와보니 합격해보니 잠깐 행복했어요.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취업을 해도 나중에 직장생활을 할지라도 계속 힘들다가 잠깐 행복하고 이러한 삶이 정말 내가 찾는 그러한 삶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부터 저는 내 내면에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내가 꿈꾸는 이 가치는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근데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이 모태신앙은 눈 떠보니 교회에 다니고 있네. 이게 바로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눈 떠보니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그렇게 20년을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교회 다녀보니 저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20살 때까지.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우연히 제가 어떤 인생을 살면 좋은 인생일까 고민하다가 제 안에 제 귀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삶이 있대.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대라는 그 말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전엔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렇게 저는 믿져야 본전이다. 이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게 없을 것 같으니까 한번 믿어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네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죠. 네, 여러분들 저는 이곳에 전도를 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네, 혹시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교회에서 정말 징하다 이런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또 길에서 많이 당해온 그 활동들 있잖아요. 네, 바로 전도입니다. 이 전도를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데요. 저는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 선교를 무려 네 번이나 경험하게 되죠. 첫 번째는 미얀마라는 나라로 가게 됩니다. 미얀마라는 나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나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게 되죠. 정말 사진 보시면 징하죠. 참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했고 다음으로는 터키 그리고 중국 마지막으로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저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면서 대학 생활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이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기독교 동아리 활동 때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활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붕어빵인데요. 제가 붕어빵을 또 나누면서 이 가치를 전하는 삶을 살다 보니 너무나 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우들도 많이 좋아해 주셨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학교 신문에 이렇게 실리는 또 감사한 일도 있었죠. 이렇게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 저는 정말 실질적인 선택을 하는 그 상황 앞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졸업을 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꿈을 쫓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실질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럼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현실을 먼저 보자면 현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9년 동안 토목을 전공했기 때문에 토목 기술자로서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토목 기술자로서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면 이렇게 네 가지의 좋은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 저희 과는 작년 기준으로 2020년 저희 학과 일반 학과 중 취업률 1위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34명의 공기업을 보내는 이런 좋은 취업률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9년 동안 토목 외길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참 취업할 때 설득력이 강하게 있겠죠. 그리고 저희 학점은 3.57입니다. 나쁘지 않은 평범한 그런 학점을 생각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자격증입니다. 저는 토목기사 자격증도 땄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또 토목과 관련된 자격증도 땄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봉인데요. 이게 토목기술자로서 흔하게 나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연봉이라고 합니다. 정말 안정적인 삶이죠. 다음 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꿈은 제가 졸업하고 내년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된다면 27살입니다. 27살로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게 됐을 때 전공 물음표, 커리어 물음표, 자격증 물음표, 급여 물음표, 아무것도 없는 불확실성이 너무나 가득한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꿈이라는 상황이었죠. 저는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네, 바로 꿈입니다. 제가 꿈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겠죠. 저는 꿈을 선택하게 되는데 꿈이라는 선택을 하는데 정말 영향을 많이 끼친 글귀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로 된 글귀인데요. 제가 해석을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어. 하지만 돛을 원하는 목적지로 도착하도록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람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싶어요. 첫 번째, 역풍인데요. 너무나 좋아 보이는 그런 삶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출되면 머지않아 밀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풍인데요. 다소 늦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길이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가득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순풍에 도출된다면 머지않아 반드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결국 이 순풍을 타기로 결정하고 꿈을 꾸게 됩니다. 제가 9년 동안 전공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저는 결국 전공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내가 이 시간 동안 무엇을 배웠나를 고민해봤더니 처음에는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가치를 한 가지 배웠습니다. 바로 그릿이라는 가치인데요. 이 그릿은
한국말로 설명하자면 기계, 씩씩한 기상과 굳은 절개라는 단어입니다. 좀 더 풀어보자면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날 제한할 수 없다. 내 나이, 내 학벌,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의 기준으로도 날 제한할 수 없다. 난 할 수 있다라는 굳은 절개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굳은 절개, 기계를 배웠죠. 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저희 꿈이 궁금하실 텐데, 전 사실은 분명한 꿈은 없습니다. 하지만 네, 허무하실 텐데요. 전 꿈은 없지만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승훈 사용 설명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열심히 저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8가지, 나를 기준으로 8가지를 이 8가지 가치를 따라 저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저는 8가지 가치를 통해서 저를 열심히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꿈을 향해 쫓아가고 있죠. 이것은 나중에 저에게 필살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루를 쪼개어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꿈을 포기하기엔 아직도 20대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고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강연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꿈이 있는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양한 조건들이 여러분의 한계를 결정한다면 이 기계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라는 마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상을 같이 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영상이 잘 나오지 않는데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이태원 클라스의 박세로이라는 인물이 외친 영상입니다. 교도소에서 누군가가 너 인생 쪽난 거 아니냐? 책을 읽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물어오는 앞에 이렇게 박세로이는 외치죠.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이루면서 원하는 거 다 하고 이루면서 살 거야라는 말을 하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한계를 짓게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향해서 함께 외치고 강연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PPT를 보시고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네,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며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승훈님 강연 정말 잘 들었는데요. 그 마지막 영상이 안 나와서 정말 아쉬워요. 이게 나는 원하면 다 하면서 살 거야. 뭐 이런 내용의 영상이었는데요. 아쉽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고민 풀고 넥스트 레벨 순서입니다. 승훈님의 마음을 울린 사연을 승훈님이 골라주셨는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점 3개 푸드님께서 골라주신 사연입니다. 공부만 하던 학창 시절을 보내왔고 화학이라는 학문에 흥미가 생겨 화학을 다룰 수 있는 과에 왔지만 매번 과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특출난 재능은 없지만 아예 공부 외에 예체능 쪽으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더 고민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제 전공과 제가 하고 싶은 일,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치는 거 아닌지 걱정입니다. 네, 이렇게 고민 사연 들어봤는데요. 삼각형 점 3개 푸드님의 고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했던 고민이랑 정말 비슷하기도 하고 저랑 비슷한 시기를 함께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공감이 많이 되어집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2가지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전공이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이 맞을까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떻게 이걸 확신할까라는 접근보다는 이게 어떻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까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을 좀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번의 선교 활동을 했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죠. 그러면서 전 학교 생활을 정말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학점은 2.87
정도로 정말 낮은 학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4학년이 되어서 이제 실질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 토목은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아니라는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9년 동안 한 이 공부를 포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신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끝까지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에 1년 동안 2.87에서 3.57 정도까지 성적을 끌어올려봤고요. 재수강 다 하면서. 그리고 토목 기사도 따왔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인생을 안 살 건데 왜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찍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공이 맞나라는 그런 결정을 해볼 때 끝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그럼에도 정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다른 길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전공 어떻게 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은 좀 이런 인식이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은 재밌겠다. 이런 인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결국엔 그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미없는 오랜 기간의 공부를 거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재미없는 길은 거치게 될 거니까 그것을 감안하시고 전공과 또 좋아하는 일 같이 섞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당장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할까 그리고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까라는 것을 좀 해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책을 읽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영향을 받은 책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뭘 하면 되나요?라는 자아 발견을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저는 그 책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 책은 어렵지 않고 짧은 내용과 뒤에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그런 Q&A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하나씩 생각해 보시고 나의 가치를 찾아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성찰, 사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매일마다 하루를 끝나고 한 2, 30분 정도 오늘 나는 어땠지? 내가 어디서 어떻게 느꼈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지? 어떤 걸 싫어하지? 등등 복기해 보면서 적어갑니다. 그렇게 저의 가치를 하나씩 찾아가고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제가 또 도움이 되는 다이어리 제가 또 쓰고 있는 다이어리가 있는데 하나 추천드리자면 OME라는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ON이요? 네. O는 이제 땡땡 비어 있는 거고 땡땡가다 해서 다양한 주제로 다이어리가 나오고 뭐 공부, 뭐 관계 아니면 취미, 뭐 돈 이런 식으로 다양한 주제로 다이어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질문들이 있어서 다이어리 쓰면서 저는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찾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꿈이 이제 사람들이 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뭔가 하나를 이렇게 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승우님께서 해주신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혹시 삼각형 점 3개 푸드님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답변이 되신 것으로 알고 다음 더 많은 분들의 질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줌청중단 분들께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저희 질문이 있으신 학우분들께서는 우리 줌으로 손들기 기능을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실까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한 5초 정도 더 기다리고 없으면 바로 유튜브 질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아쉽게도 줌청중단 분들은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신승우님의 강연에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이제 유튜브 질문을 바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신승우님 강연하실 때 유튜브 질문을 좀 취합을 해봤는데 한번 한 개씩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승우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가 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답변 주시겠어요? 저는 정직입니다. 정직이요. 네. 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 되자. 그렇습니다. 되게 중요한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답변 받아보고 할 텐데요. 공부하는 내내 정말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이걸 개인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하다는 말씀 있으셨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서야 방법을 찾았지만 그 힘든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힘듦을 견뎌낼 수 있을 만한 분명한 목표
나의 아까 저는 외부의 기준의 목표였지만 지금 또 나의 기준이듯이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그 힘듦을 견뎌낼 의미가 스스로에게 부여될 것 같아요. 네. 인생의 목표를 명확히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매우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저희 줌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 줌 질문을 한번 다시 받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줌 질문해주신 학우분 다시 한번 손들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약간 본의 아니의 생방송 톡톡 이런 느낌으로 네 지금 연결이 되신 것 같은데요. 한번 질문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우님? 아, 네. 저는 이 강의 들으면서 이 인생의 전환점마다 전환점이 많았잖아요. 그 많은 전환점마다 그거를 잘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막 그 토목을 9년 동안 공부하다가 갑자기 또 안 한 다른 걸로 바꾸고 또 다른 걸로 바꾸고 그거 했다는 게 거기서 정말 가장 크게 제가 느꼈던 동기부여라든가 아니면은 그 내재적인 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려운 점, 네, 좀 질문이 많아졌는데 네, 그 바꾸면서 그 시행착오 같은 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약간 이제 전환점이 아무래도 엄청 오랫동안 하신 것들을 갑자기 바꾸는 데 있어서 큰 전환점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를 중요하게 물어보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제 마음의 소리를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소리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27살이면 좀 늦은 나이일 수 있잖아요. 네. 도전하기엔 늦은 나이일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내가 정말로 이루고 싶은 삶. 왜냐면 전 이렇게 고민했어요. 9년 고생했다고 내 남은 인생을 거느니 9년 버리고 내 남은 인생을 좋아하는 거 하며 살자. 그래서 세상의 속도 말고 나의 내면의 음성을 들어주자. 내가 네. 원하는 속도와 가치를 중요시해주자라는 마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충분히 극복해냈다라는 승우님의 답변 매우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실시간으로 질의응답 많이 받아봤고요. 지금까지 꿈을 포기하기엔 아직 숨을 인걸요의 신승훈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